오늘은 그 신입 교육 전도사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계획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육 계획안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인데 사람들이 인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 내용이 아닌 교육 계획안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제 개봉교회 노창현 목사님에게 제가 2005년 2학기에 기독교 교육 매체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제가 이때 교생 실습을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인제 교수님께 배우고 또 이분 지금도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3 년간 노창현 목사님에게 배운 사역을 토대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교육 내용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에서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획안 작성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이 영화부냐 뭐 청소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틀은 같거든요. 근데 이 틀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안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원리의 내용은 기독교 교육의 과정들의 목적과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의 원리 및 행정의 원칙들로 되어진다. 그래서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의도, 목적, 목표 및 의사를 의미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고리라고 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찌 보면 1-2년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실 때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작게는 1년간의 그 표가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1년간 내년도에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표를 가지고 우리는 각 부서에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그래서 그러한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 철학의 방향에 맞게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사역을 나가실 때 교육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목표를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맞게 목표를 부서의 방향을 이렇게 방향키를 움직이는 것이 교육 계획안을 할 때 그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방법, 자료 등을 포함하는 기독교 교육의 모든 방식이다.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세우는 이유는 와이코프에 따르면 커리큘럼의 계획과 모든 점을 기독교 교육의 의도에 입각하여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계획안을 치밀하게 잘 세우면 세울수록 그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가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도 교육 계획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요예요. 아웃라인인데 언제 할 것인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장소, 대상, 인원. 두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그래서 사회적인 이해, 심리적인 이해, 영적 이해.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적 이해, 문화적 이해, 여기에 추가되는 게 조직신학적 이해, 성서적 이해, 성경적 이해.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육적 이해. 이게 들어가면 인제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끝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에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세운 프로그램 또는 내가 세운 교육 내용의 이 기초가 뭐고 방향이 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표어나 주제 성구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1년치 교육 계획안이다 할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 계획에 따른 표를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도 같은 거예요. 표나 주제. 그리고 성구. 이것은 어디에 기반되어 있는지. 그래서 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내년도 우리 성구는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신학적 목적과 방향은 그거에 대한 이게 주석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의 내용인데요.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교육 행정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조직은 어떻게 되냐 조직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름성경학교 같은 경우나 수련회 때는 내가 1년에 만약에 총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을 때는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때는요. 그때만 하는 총무와 회계를 따로 뽑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게 굉장히 큰 그 행사이기 때문에 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 프로그램을 위한 총무와 회계를 뽑으면 그 전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끝나고 할 때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사역자들도 지치긴 하지만 사역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가거든요. 근데 물론 교사들이 사명감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교사들이 큰 프로그램을 끝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회계도 한 사람이 그 교회 전체 회계랑 그러니까 부서 전체 회계랑 성경학교랑 수련회까지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미리 드리면 조직을 하실 때는 부장을 바꾸시면 안 돼요.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 부장을 바꾸시면 안 되지만 조직을 하실 때는 그 총무와 회계는 따로 세우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역할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역할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할 줄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회사에 가면 그 업무 리스트를 줘요. 네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업무 리스트를 줘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성경학교나 수련회 동안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한 팀 영역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팀, 뭐 찬양팀. 그러니까 교회 우리 부서의 교육계획안의 어, 미니 프로그램, 미니 수련회, 작게 한 것이 이 역할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위한 홍보팀, 뭐 찬양팀 이런 걸 할 때도 이때만 있는 것. 그래서 이때 그 교사들을 잘 보셨다가 이분들의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또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잘 보셨다가 내년도에 이분은 예를 들면 찬양팀에 있어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왜 여기 있지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이때 역할 설명을 통해서 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교사들 간에 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교과 과정인데 커리큘럼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간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시간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와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죠. 이 부분이 그 조직과 그리고 각 그 교육 과정을 잘 만들고 세세하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시간이 적어들게 되고 명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력 배치 계획, 그리고 시설 및 설비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무대 세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비품은 무엇인지, 컴퓨터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타 방법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래서 기도회를 통한 방법, 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또 다른 부서와의 관계나 어느 예를 들면 선교회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와 같은 그런 준비 계획들,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
다시 좀 한 장으로 설명을 다시 보여드리면 개요,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왔는지 가끔 이제 교사들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이 이 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엇을 베이스로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성경에 가까운 성경에서 뽑은 설교 제목과 같은 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표도 괜찮지만 학생들이 보고 선택한 표도 괜찮습니다. 그 표에 따른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과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연초에 또는 연말에 교사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실천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과 방법, 평가까지 해서 이 한 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부와 유아부 교육계획 안에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요. 중등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저희 남편이 교육전도사 때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라는 샘플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런 형식이구나. 오늘은 사실 교육 내용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같은 것도요, 교육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학을 들으실 때도 뭐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또 굉장히 신학적인 베이스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표를 좀 빤한 표를 좀 짓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성인부 이상으로 갈수록은 조금 더 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영유아 유치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서 교회 분위기를 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의 그런 특성, 문화적인 특성을 보고 이제 표를 기도하시면서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어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울 때는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게 된다,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 서술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구체적 실천 방안은 여러분들이 교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 내 부서는 내가 이제 담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천 방안은 여러분들이 교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근데 가끔 보면은 너무 과한 그 실천 방안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교사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성경 통독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저희 남편이 했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어 이 블록을 설정한 부분을 보면 이거는 인제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빼도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정기적인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 기도회 같은 경우나 또는 학년별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달 학년별 기도회가 있을 때 학생들을 위한 중보 기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는 거. 그러니까 교사가 해야 되는 것들과 신자가 해야 되는 걸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서에서 교사가 하면 좋을 만한 실천 방안을 넣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강의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구체적 실천 방안은 사실은 다른 의미로 하면 교육 목표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부서에 1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등부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할 때 교사, 학생, 또 부모 2008년도인데도 벌써 부모에 대한 것을 넣네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주일 예배 및 활동 시간은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에게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요. 경건회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1년 경건회를 이끌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팁을 또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이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중에 이제 말씀을 해요. 아동부 말씀을 해요. 그러면 중등부, 고등부 말씀을 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는 교사들이 이 부분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또는 심화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심화해서 그 부분을 경건회 때 나눠요. 근데 이것도 경건의 순서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경건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한 절 보고 그냥 끝내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오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 전도사님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경건에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교회 부임하시기 전에 또는 부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건에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서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형식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서의 경건회는 그냥 모여서 기도 한번 하고 끝났던 경건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그 문화적인 또 신앙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경건회를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부장님에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쭤보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의논을 그러니까 의논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건의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은 예배 시간 전에까지 경건회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고요. 아이들이 끝나고 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오는 시간이랑 가는 시간이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정신이 없어요. 이 제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경건의 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예배 때까지 뭘 하고 있냐. 아줌마들 또 아저씨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 커피 마시고 이제 예. 막 그리고 막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막 간식 먹고 막 이러느라고 찬양팀 선생님은 한쪽에서 연습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또 일찍 온 아이들은 경건회가 늦어지면서 혼자 그냥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냥 혼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럼 5분씩이라도 좀 땡기든지 그렇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교사들이 적어도 10분 전 또는 적어도 안 되면 5분 전이라도 잘 일어나서 우리가 앉아 있지 않고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옛날에 아동부의 어떤 아이는요. 일찍 오는 아이였어요. 10분 전에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시 반 예배면 9시 10분에 와.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일찍 오니?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먹는 간식이 먹고 싶어서 일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들 먹는 그 간식 때문에 막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선생님들이 더 좋은 거 먹지? 막 이런 생각했던 어, 기억도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막 경건회 때 막 되게 막 거하게 드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회는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회가 경건하지 않고 굉장히 이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내가 경건회를 운영할지.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것도 해봤냐면 성경 문제집 비슷하게 성경 문제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주간 선생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성경
성경을 전체를 안 읽더라고요, 교사들이. 그래서 제가 오래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게 할까 해가지고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 이번 주는 창세기예요. 그러면 핵심 말씀 외우게 하고 또 한 주가 이렇게 성경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고 답은 자기들이 알아서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채점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책을 더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회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에 내가 부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하면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그 전할 말씀과 교사의 말씀을 연결하는 게 저는 더 기억에 많이 교사들에게 남는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분반 공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분반 공부 시간이 끝난 다음에 교사들이 막 쓰러져서 가요.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계획 가운데 잘 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서 조직표는 교장은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대부분 교육 지도는 이제 교육 총괄 목사님이시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 총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 중간 리더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영유아 유치 팀장, 아동부 팀장, 청소년 팀장 그래서 그렇게 또 지도 그리고 부장부가 교회마다 약간 달라요. 지도가 이렇게 부장님, 부감님 위에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이게 다른 모양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셔서 어떻게 그동안 진행을 하셨는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조직표 막 이렇게 오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계획안이 있었는지 그래서 계획안을 보실 때도 작년 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전엔 또 어떻게 했는지도 조직표를 보기 위해서 교육 내용은 어차피 달라지니까 그래서 조직표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 교육계획안은 신입반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남편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1학년 중에서 4반인데 1학년 4반 중에 1학년 예를 들면 부장처럼 1학년 팀장 교사가 딱딱 있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이제 찬양팀과 영상 같은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따로 세우는 그리고 명단 어떻게 할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출석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조금 장기 결석자들도 포함해서 재적. 재적에서 제외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제외하시면 큰일 나고요. 이렇게 명단을 하시고 또 부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왜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 부임한 것이고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적을 하실 때는 부장님과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담당 총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세부나 프로그램별로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별로고요. 월마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 세울 때 1월 달은 얼마, 2월 달은 얼마, 예를 들면 지금 행사비, 예배비, 운영비, 사무비를 1월, 2월, 3월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1월, 2월, 3월로 이렇게 예를 들어 운영비, 사무비, 시상비, 프로그램비를 하면 1월 달에 못 쓰고 2월 달에 하기도 2월 달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거를 또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세우시면 좋겠고요. 연중 계획은 이제 월과 주일 기준으로 할 때 절기, 총회에서 우리가 그 절기로 세운 것들을 보고 동일한 절기로 해야 되고요. 교육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 활동을 할지 그리고 교사들은 그 교사들만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원래 또는 기도회, 교육 같은 경우에 그리고 비고는 우리가 그 부서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크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 교육 주제라고 하는 건 이제 총회 주제가 교회 주제랑 같은 경우도 요즘은 되게 많죠. 옛날에 따로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총회 주제를 교회 주제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 주제는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표도요. 예를 들면 그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표지에 교육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응용하시면은 그 초임 교육전사님들에게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 말씀은 이 거룩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표와 관련된 말씀 이 중에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교육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목표는 내가 지정의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세울 때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뭘 알지, 뭘 깨달을지, 뭐를 실천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작성하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영역별 교육 중점 사항은 뭐냐면 이제 예배와 예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여러분 그 마리아 해리스의 분류에 따른 거예요. 근데 대체로 저희가 그 우리 교단에서 할 때는 영역별 교육 중점 사항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부서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의 예배와 예전을 통해서 이런 목표와 이런 실천 지침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을 수가 사실은 없지만 비슷할 수는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화는 어떻게 할지, 복음화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통일것을 참고하시되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지역 교회로서 그리고 또 내 목회지로서 어떻게 이것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교제와 친교를 할지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제자화 부분도 그다음에 역사화 그리고 교사 실천 사항은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원래 때마다 이 부분을 읽고 지금 리마인드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라 원래 때마다 어떤 사람이 교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또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육은 무엇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한 그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때도요, 2달 전부터 그 부모님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요. 그래서 어느 날이 가장 맞는지. 그리고 2달 전에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날로 피해서 행사를, 가족 행사나 여행을 잡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출석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날짜들도 미리 대부분 7월, 8월인데요. 5월 달부터 강습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교회에 가서 언제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면 출석률 때문에 그래요. 출석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도, 그다음에 봉사, 친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의 교육부서 담당은 이렇고 부장, 총무, 회계, 서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어떻게 할지 예배, 그다음 환경, 교육, 미디어. 그러니까 부장을 세울 때도 담임과 교사, 그러니까 부장님 빼고는 대부분 총무, 서기, 회계도 담임을 맡으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반편성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제자 이름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제자 이름은 영유아유치 같은 경우에는 제자 이름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색깔로 하고 좀 외우기 쉬운 걸로. 그다음에 교사 역할은 제가 이제 교사 교육할 때 늘 이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부장님도 그 부장님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너무 열심히셔서 또 교육자가 해야 되는 영역까지도 하시는 부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장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제가 부장, 그리고 총무, 서기, 그리고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간식 같은 경우는 회계가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회계가 보고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느 교회는 너무 작아서 부장님이 회계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진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서기
일단 저는 인제 교사들 가운데 보면 "저는 담임은 절대 못하는데 이런 것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하게 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는 무조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교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저는 이게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물고기를 낚으려면 그물이 굉장히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책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 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미리 다 드려요. 그래서 원래 때마다 낱장으로 드리지 않고 3 페이지 볼게요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 년이 넘은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저도 계속 낱장으로 드리게 됐고요. 저는 인제 부서 역할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기억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인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거를 이렇게 제본해 가지고요. 이렇게 교사들에게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깐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부서 역할, 예배부가 있어야 돼요, 예배부. 근데 실제로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예배부를 세워 나가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예배를 맡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예배부 모임을 뭐 토요일 날 하든지 또는 이게 너무 이제 부서마다 또 지역마다 또 교사들의 그 상황마다 달라요. 영유아 유치 아동부를 맡고 있는 교사들과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어린 자녀들을 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내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전 시간 또는 예배 후 시간에 잠깐 30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상황이 어떨지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딱 가 가지고 저처럼 막 제보내 가지고 딱 드리면 교사들이 놀라서 안 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처음에 가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디어부. 그래서 미디어 담당자를 저는 너무나 중요하게 세웠어요. 물론 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육자들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러면 모세에게 찾아간 이드로와 같이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부. 이제 어떻게 교육할지.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은 교육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까 이런 실질적인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때마다요 어떻게 했냐. 오래된 교사들에게 이번 주 한 내용 중에서 또는 다음 달에 하실 공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를 좀 먼저 시연해 달라고 그랬어요, 오래되신 분들에게.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게 했어요. 물론 교사들이 처음엔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시연이라고 해서 막 아동부 친구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이걸 준비해요."라는 그런 부분으로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그걸 한 1 년, 2년 한 다음에는 시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오래된 교사는 더 잘하게 되고 또 그 신입 교사들이나 사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되게 모르는데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었던 그 숨은 교사들도 있거든요. 어 그분들이 그 오래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 잘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그 다른 분의 이게 팀피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분이 가르치는 걸 보고 왜냐하면 시간이 공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잘 못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간만큼은 저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공과 시연을 하겠다. 근데 시연이 어렵다 하면 애기 말투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번 공과에서는 가르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과 정도 좀 흔들어 달라고.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저는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시연도 하게 했고 거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됐냐 이 교육부장이 다음 달에는 이런 내용으로 총 4 가가 진행이 됩니다."라고 인제 설명하게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그리고 원래 때는 잘 먹였어요. 원래 때 한 번은 경건회 때는 우리 그냥 미스커피나 간단하게 먹읍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쟁 나가기 전이니까 그렇게 하고 경건회 예배 다 끝나고 중간고문 끝난 다음에는 간식을 그냥 아이들이랑 똑같이 먹거나 또는 이제 원래 때는 특별한 음식으로 해서 교사들이랑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1 시간 정도 원래 시간에 쪼금 어 한다라고 미리 계속 말씀을 드려서 남편이 기다리거나 가족이 기다리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 시간 정도.
근데 사실은 아동부 이하는요. 예배 관련된 2부 프로그램 할 때 교구 같은 거 만들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1 시간으로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인제 만들기 시간이 돼요. 아동부와 영유아 유치원에 보면 만들기 시간이 되면 교사들이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1 달에 무조건 그 통에서 나온 공과로 나가고 1번 정도만. 그래서 제가 1회 교구 샘플이라고 그랬죠. 1번 정도만 특별 프로그램으로 나가요. 이때는 대운동, 그러니까 큰 그룹, 대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야외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번 정도는 아니면 그럴듯한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그럴듯한 걸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번 정도만 준비할 걸로 하면 원래 때에 어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못 만드는 것도 집에 가서 만들고 오고.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도 교회의 력에 따른 절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반교사 같은 경우에는 반교사와 관련된 부분을 쪼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제 작은 교회도 있었고요. 굉장히 큰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교회는 오히려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방 관리가 어쩌면 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또 작은 교회는요. 정말 그 '믿어도 될까?'라는 막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잠깐 하나 보시면 제가 옛날에 만든 건데 이것도 이따가 드릴 거예요. 2008 년도에 만든 건데 교사 보고서를 이렇게 쓰겠어요. 재석이 몇 명인데 우리가 결석을 몇 명 했다. 그래서 왜 결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날 아이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 근데 청소년들이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수요일 정도. 그래서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름을 적고 사유를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아이들과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제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막 주일 아침에 와서 막 공과 준비하는 그 애들도 있거든요. 막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화요일 날 제가 그룹 카톡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말씀 또는 본문 또는 아동부 또는 미취학부 본문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공과를 준비하셔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교사들에게 말씀을 여러분들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 있을 때 못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또는 어린이나 학생의 그 특이 사항 같은 거를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부분들을 다시 좀 더 갑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찬양을 하고 누가 맡을 것이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을 조금 더 보시면 대부분 큰 교회는 1부가 있고 2부가 있거든요. 형식은 똑같은데 교사들이 다르고 학생이 다릅니다. 교육자만 같거든요. 부장님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1부와 2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예.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세우셔야 되고 이게 시간이 저는 처음에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임키퍼를 1명 뒀어요. 그 타임키퍼를 가지고 하고 이 연간 교육 계획은요 여러분 보시면 교단에서 우리 교육부는 정말 너무 교단 교육부는 너무 좋은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입으로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시는 분들은 교단 것을 바탕으로 하시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주제는 이렇게 1 과부터 쭉쭉쭉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 교육 내용으로는 이건 이제 우리 교회만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 내용 그리고 교사 활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가지고 인제 1월 달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화면을 줄여서 보여드리면 연간 교육 계획은 1 월, 2월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 1월 교육 계획으로 보면 저는 이거를 5집 2주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인제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18 년을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 게 교사들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제일 맞는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어떻게 했냐. 반 배정을 인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아동부 그리고 미취학부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부도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저는 이거를
12월 달에요. 내년도 반배정을 미리 딱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요. 영유아 유치는요. 부모님들이 아동부도 그래요. 아동부 저학년까지도 그래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반별 사진 촬영. 이게 이걸 뭐 여러분 뭐냐면요. 1월 달에 할 것들을 여기에다가 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원래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1 년치 교육 계획이 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계획안 연간 교육계획안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원래 전에 한 달치 전에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계획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체 틀거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